영희는 등기부등본을 떨리는 손으로 펼쳐봤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름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내 집이 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어? 어머니,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영희는 다리에서 힘이 빠져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모은 집이 하루아침에 남의 것이 된 충격. 엄마, 저 도박을 했어요. 도박? 네가 도박을? 투자 사기는 핑계였어요. 사실은 카지노에서 돈을 다 날렸어요. 영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키운 아들이 이런 사람이었다니. 진수야. 그럼 너는 처음부터 나를 속인 거야. 감동과 재미를 담은 오디오 드라마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김영희는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72세의 나이에도 몸에 밴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았죠. 남편 박만수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침대 한쪽은 비워두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영정사진 앞에 물 한 잔을 올렸습니다. 서울 변두리에 자리한 이 단독주택은 영희에게 단순한 거처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작은 공장을 운영하며 한 푼 두 푼 모아 마련한 소중한 보금자리였죠. 벽돌로 지은 2층 집은 비록 낡았지만 30년간 가족의 웃음과 눈물을 품어온 터전이었습니다. 마당에 나가 매화나무에 물을 주며 영희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가을 하늘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죠. 이웃집에서 풍겨오는 된장찌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영희야, 또 혼자 밥 먹으려고? 담장 너머로 오말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희보다 3살 많은 말순 씨는 이 동네에서 가장 오래 산 터줏대감이었죠. 거친 말투 뒤에 숨겨진 다정함을 아는 건 영희뿐이었습니다. 아이고, 말순 언니. 벌써 일어나셨네요. 나이 먹으면 잠이 없어져. 그런데 네 아들 요즘 얼굴이 영 안 좋던데? 영희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습니다. 진수가 최근 들어 집에 올 때마다 시름에 잠긴 모습이었거든요. 하지만 영희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직장 일 때문에 그럴 거예요. 사내가 고생 좀 해야 철이 들죠. 말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영희는 혼자 부엌으로 들어가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냉장고에서 김치와 멸치를 꺼내 간단한 찌개를 끓였죠. 혼자 먹는 밥상이지만 정성은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쯤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영희는 앞치마를 벗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 진수와 며느리 수진이 함께 서 있었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진이 단정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키가 크고 단아한 외모의 수진은 언제나 예의 바른 며느리였습니다. 중산층 집안에서 자란 티가 역력했지만 시댁을 대하는 태도는 흠잡을 데 없었죠. 아이고, 우리 며느리. 진수도 왔구나. 어서 들어와. 거실에 앉은 진수의 얼굴은 여전히 어둠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말수도 적었고 자꾸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었죠. 영희는 차를 끓이며 걱정스러운 눈길을 아들에게 보냈습니다. 진수야, 요즘 무슨 일 있니? 얼굴이 영 좋지 않은데. 아, 별일 아니에요, 어머니. 회사 일이 좀 복잡해서 그래요. 수진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진수는 고개만 끄덕일 뿐 입을 열지 않았죠. 그래도 건강 챙기면서 해.
몸이 자본이야. 영희는 부엌에서 정성스럽게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진수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고등어 구이, 그리고 김치전까지 상에 올렸죠. 가족이 함께 둘러앉은 식탁은 따뜻했지만 어딘가 무거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신 밥이 제일 맛있어요. 수진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영희는 흐뭇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죠. 우리 수진이 입맛이 까다로운데도 잘 먹어주니 고맙구나. 식사를 마친 후 진수와 수진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희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귀를 기울였죠. 하지만 두 사람의 대화는 대부분 수진이 주도했고 진수는 고개만 끄덕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제 가봐야겠어요. 오늘 친정에도 들러야 해서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자주 들러. 대문까지 나가 두 사람을 배웅한 영희는 걸어가는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진수의 어깨가 유난히 처져 보였죠. 뭔가 큰일이 생긴 것 같았지만 물어보기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녁이 되자 말순 씨가 막걸리 한 병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영희야, 오늘 드라마 보면서 한잔 할까? 좋죠, 언니. 오늘따라 마음이 좀 답답하네요.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텔레비전 드라마를 봤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갈등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죠. 저런 며느리들 보면 속이 터져. 우리 때는 그래도 시댁을 우선으로 생각했는데. 말순이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우리 수진이는 그렇지 않아요. 착한 애거든요. 영희는 며느리를 두둔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함이 스쳤습니다. 진수의 어두운 표정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밤이 깊어가며 말순이가 돌아간 후 영희는 남편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진수 걱정이 돼요. 무슨 일인지 말도 안 하고. 남편의 사진은 여전히 자상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그 미소를 보며 마음을 다잡았죠. 그래도 우리가 기른 아들인데 큰 탈은 없을 거예요. 창밖으로 달빛이 매화나무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평온해 보이는 밤이었지만 영희의 마음은 왠지 편치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저녁 영희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진수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죠. 그런데 오늘의 진수는 달랐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진수야, 왜 이렇게 일찍 왔니? 얼굴색이 안 좋은데. 영희가 걱정스럽게 다가가자 진수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죠. 엄마, 나 큰일 났어요. 영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서 절망감이 느껴졌거든요. 무슨 일이야? 천천히 말해봐. 제가 투자를 잘못했어요. 친구가 확실하다고 해서 전 재산을 넣었는데 그게 사기였어요. 진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45이나 된 어른이 어머니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니 영희의 마음도 찢어질 것 같았죠. 얼마나 잃었는데? 2억 원이요. 그 중에 사채가 있어서. 진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영희는 현실감을 잃은 듯 멍하니 아들을 바라봤죠. 2억 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남편의 상황을 이미 알고 있는 듯 침착한 표정이었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진아, 너도 이 일 알고 있었니? 네, 어머니. 진수 씨가 저한테 먼저 말했거든요. 수진은 영희 옆에 앉으며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사실 은행에서 담보를 요구하고 있어요. 담보 없이는 더 이상 대출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영희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담보라는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뭔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은 직감할 수 있었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진수가 무릎을 꿇으며 영희 앞에 엎드렸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이 집을 담보로 잠깐만 맡겨주시면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어요. 뭐라고?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집은 남편과 함께 평생을 바쳐 마련한 유일한 재산이었거든요. 잠깐만이에요, 엄마. 1년만 버티면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그럼 바로 집을 찾아드릴게요. 수진이 영희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게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어요. 저희 친정에서도 최대한 도와주겠다고 했거든요. 친정에서? 네, 저희 어머니께서 일부는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집을 담보로 잡히는 기간도 그만큼 짧아질 거예요. 영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친정에서 도와준다는 말에 약간 안심이 되었지만 여전히 불안함이 컸죠. 그런데 만약에 돈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어머니.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목숨 걸고 갚을 거니까요. 그리고 저희 친정에서도 보증을 서주시겠다고 했어요. 진수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죠. 진수야, 고개 들어봐. 진수가 눈물 범벅인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평생 모은 게 이 집 하나뿐이야. 너도 알잖니? 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욕심을 부리지 말았어야 했는데. 영희의 마음은 천갈래로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과 집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교차했죠. 그런데 정말로 1년 안에 해결될 수 있는 거니? 네, 어머니. 제가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서 열심히 일하면 충분히 가능해요. 수진이 영희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할게요.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요. 밤이 깊도록 세 사람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영희는 결정을 내리기가 너무 어려웠죠. 하지만 아들이 무릎을 꿇고 우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알겠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진수와 수진의 눈이 일순간 밝아졌습니다. 1년, 정확히 1년 안에 집을 다시 찾아와야 해.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하고. 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진수가 영희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도 깊은 절을 했죠. 어머니, 정말 죄송하고 감사해요. 저희가 꼭 보답할게요. 그날 밤 영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남편 영정 앞에 앉아 중얼거렸죠. 여보, 제대로 한 결정일까요? 우리 진수가 워낙 착한 아이라서 큰 탈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창밖으로 찬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죠. 영희는 가슴 한편이 답답했지만
아들을 믿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수진이 은행 서류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머니, 이 서류에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복잡한 건 저희가 다 처리할게요. 영희는 서류를 자세히 보려고 했지만 글자가 너무 작고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이게 뭘 뜻하는 건지 잘 모르겠네. 괜찮아요, 어머니. 그냥 담보 계약서예요. 1년 후에는 자동으로 해지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영희는 주저하면서도 결국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무거워졌지만 아들을 위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죠. 그날 저녁 이웃 말순 씨가 평소처럼 찾아와 막걸리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희야, 요즘 진수 얼굴이 좀 어둡던데 괜찮아? 네, 언니. 직장 일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영희는 집 담보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괜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네 며느리가 착해서 다행이야. 요즘 며느리들 중에 그런 애 드물어. 말순이의 말에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 친정에서까지 도와준다고 하니 정말 고마웠죠. 밤이 깊어가며 말순이가 돌아간 후 영희는 남편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진수를 도와준 게 맞는 결정이겠죠? 며느리 친정에서 도와준다고 하니까 금방 해결될 거예요. 하지만 영희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유일한 재산을 담보로 맡긴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도장을 찍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희는 평소처럼 장을 보러 시장에 나갔다가 우연히 부동산 중개소 앞을 지나게 되었죠. 문득 호기심이 생겨 들어가 봤습니다. 사장님, 우리 동네 집값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왔어요. 아, 어머니. 어느 집 말씀이세요? 영희가 자신의 주소를 말하자 부동산 사장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이상해졌죠. 그 집은 지금 시세로는 3억 원 정도 하는데. 이상하네요. 이 집 소유자가 김영희 씨가 아니라 이정옥 씨로 나오는데요. 뭐라고요? 영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집 주인인데 왜 다른 사람 이름이 나와요? 글쎄요. 최근에 소유권 이전이 있었나 보네요. 정확한 건 등기소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영희는 부동산에서 나와 곧장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이정옥이라는 이름이 며느리 친정 어머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이웃 말순 씨에게 달려갔습니다. 언니, 큰일 났어요. 왜 그래, 영희야? 무슨 일이야? 영희가 부동산에서 들은 이야기를 전하자 말순의 얼굴이 심각해졌습니다. 그거 이상한데? 은행에서 담보로 설정한다고 해서 주인이 바뀌는 건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내일 아침에 동사무소 가서 등기부 떼어봐. 정확히 뭐가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해야 해. 그날 밤 영희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계속 뒤척였죠. 다음 날 아침 영희는 동사무소로 향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신청하고 기다리는 동안 손이 계속 떨렸죠. 나왔습니다. 직원이 건넨 등기부등본을 보는 순간 영희는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분명히 소유자가 이정옥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언제부터 바뀐 거죠? 일주일 전이네요. 매매로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매매요? 저는 팔지 않았는데요. 등기상으로는 정상적으로 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 위임을 하신 건 아닌가요? 영희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위임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정확히 몰랐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희의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말순에게 등기부를 보여주자 말순도 깜짝 놀랐죠. 영희야, 이거 큰일 났어. 네 집이 완전히 다른 사람 것으로 넘어갔어. 그럼 내가 집을 잃은 거예요? 법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도 있어. 빨리 진수한테 연락해봐.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진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수야, 당장 집에 와. 엄마, 무슨 일이에요? 등기부에 수진이 엄마 이름이 올라왔어. 이게 무슨 일이야? 전화 너머로 진수가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당장 와서 설명해. 1시간 후 진수와 수진이 함께 왔습니다. 영희는 등기부를 내밀며 소리쳤죠. 이게 뭐야? 내 집이 왜 수진이 엄마 이름으로 되어 있어? 수진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진수는 등기부를 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저도 몰라요. 이상하네요.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표정은 이미 뭔가를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몰라. 네 엄마 이름인데 몰라.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분명히 실수가 있을 거예요. 저희가 알아볼게요. 하지만 수진의 대답은 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실수? 집 주인이 바뀌는 게 실수야? 엄마, 진정하세요. 저도 이상해요. 분명히 담보만 잡힌다고 했는데. 진수도 혼란스러워했지만 영희는 이미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진수야, 너 나한테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엄마. 저도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하지만 진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수진아, 너는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저도 어머니한테 들어봐야 알 것 같아요. 수진의 대답이 애매했습니다. 영희는 점점 더 의심스러워졌죠. 그럼 지금 당장 너희 엄마한테 연락해봐. 네. 연락해 볼게요. 수진이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외출 중이셔서 나중에 다시 연락하라고 하시네요. 뭐, 이런 중요한 일에 영희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이 돌아간 후 영희는 말순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언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영희야, 내가 보기엔 뭔가 계획적인 것 같아. 담보라고 속이고 아예 집을 빼앗으려는 게 아닐까? 설마, 우리 며느리가 그럴 리는 없을 거예요. 영희야, 세상이 험해. 가족이라고 다 믿으면 안 돼. 말순이의 말에 영희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속은 것일까요? 그날 밤 영희는 남편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집이 어떻게 된 걸까요? 설마 진수와 며느리가 나를 속인 건 아니겠죠? 하지만 남편의 사진은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긴 밤을 보냈죠. 다음 날 영희는 다시 한번 등기부를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집은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었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영희는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평생 모은 유일한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 것이 되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등기부를 확인한 지 이틀이 지났지만 진수와 수진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영희는 초조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셋째 날 저녁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수진이 혼자 서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굳어 있었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진아, 어서 들어와. 그동안 왜 연락도 없었니? 수진은 거실에 앉더니 한참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죠. 어머니, 저희 어머니께 확인해 봤어요. 그래. 안사돈이 뭐라고 하시던? 영희는 수진의 친정 어머니 이정옥을 떠올렸습니다. 몇 번 만나본 적이 있었는데 늘 우리 딸 잘 부탁드린다며 정중했던 분이었죠. 특히 지난번에 만났을 때는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가족끼리 서로 도와야죠. 라며 친근하게 대해주셨던 기억이 났습니다. 어머니께서 상황이 복잡하다고 하시네요. 수진의 목소리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복잡하다니? 뭐가 복잡해? 그게 어머니, 제가 잘못 이해했나 봐요. 처음부터 매매 계약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영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매매. 분명히 은행 담보로만 들어간다고 했잖아. 너도 그때 은행 서류를 가져왔었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서류를 보여주시더니 매매 계약서라고 하시더라고요. 수진이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영희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죠. 그럼 내가 도장 찍은 서류가 매매 계약서였다는 말이야?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수진의 대답이 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수진아, 너도 속은 거야? 안사돈이 우리를 속인 거야? 그게 저도 정말 모르겠어요, 어머니.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이정옥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정중한 표정으로 들어왔지만 어딘가 미묘한 차이가 있었죠. 안사돈,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영희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아, 그 일 말씀이시군요. 참 안타까운 일이 생겼네요. 이정옥이 한숨을 쉬며 앉았습니다. 안타깝다니요? 안사돈이 도와주신다고 하셔서 저도 은행에 담보로 들어간 건데 어떻게 매매가 됐어요? 사돈, 제가 은행에 알아보니까 담보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매매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정옥의 말에는 여전히 정중함이 있었지만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럼 미리 말씀을 하셨어야죠. 나는 전혀 몰랐는데요. 죄송해요, 사돈. 급한 상황이어서 진수한테만 설명했거든요. 진수가 어머님께 말씀드릴 줄 알았는데 영희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진수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럼 진수가 다 알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네. 저희가 사채 3천만 원을 갚아줬거든요. 그 대신 집을 저희 명의로 넘겨받은 거예요. 3천만 원? 영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진수가 2억 원이라고 했는데 3천만 원이라고요? 이정옥과 수진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사돈, 실제 사채 빚은 3천만 원이었어요. 나머지는 진수가 매달 갚아나가야 하는 거고요. 영희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완전히 속였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이정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돈어른, 정말 죄송하지만 집은 이미 법적으로 저희 것이 된 상황이에요. 뭐라고요? 등기 이전도 완료됐고
저희가 대금도 지불했으니까요. 이정옥의 목소리가 조금씩 단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이 집에서 나가라는 말이에요? 어머니, 정말 죄송하지만 법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너까지 이럴 거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어머니, 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저도 피해자라고요. 피해자? 네가 무슨 피해자야? 영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사돈어른, 진정하세요. 저희도 진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정옥이 침착하게 말했지만 영희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안사돈, 처음에 도와주신다고 하실 때와 말이 다르잖아요. 사돈, 도와드렸잖아요. 진수가 진 사채 빚 갚아줬고요. 그거 안 갚았으면 진수가 지금 어떻게 됐을지 생각해 보셨어요? 저희도 손해를 감수할 수는 없어요. 이정옥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럼 진수는 어디 있어요? 왜 직접 와서 설명하지 않아요? 진수 씨는 어머님께 면목이 없다고 하면서 얼굴을 못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수진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면목 없기는 당장 데려와. 사돈어른, 진수를 만나서 뭘 하시려고요? 이미 일은 끝난 건데요. 이정옥의 목소리에서 인내심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끝났다고요? 내 집을 빼앗아 놓고 끝났다고요? 빼앗은 게 아니라 정당한 절차를 거친 거예요. 사돈 어른도 서류에 도장을 찍으셨잖아요. 내가 찍은 건 은행 대출 서류였어요. 매매 계약서 같은 건 보지도 못했다고요. 그건 저희 잘못이 아니에요. 계약서를 제대로 읽어보지 않으신 거죠. 이정옥의 말에 영희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안사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우리가 뭔 원수라도 된다고? 원수는 무슨? 저희도 사업이에요. 감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이정옥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사돈어른, 죄송하지만 일주일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다른 곳을 알아보세요. 일주일? 영희는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저희로서는 이미 충분히 배려해 드리는 거예요. 두 사람이 떠난 후 영희는 혼자 남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웃 말순이가 급하게 찾아왔죠. 영희야, 무슨 일이야? 큰 소리가 들리던데. 언니, 내가 완전히 속았어요. 영희는 말순이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런 나쁜 것들, 가족끼리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언니, 나 어떻게 해야 해요? 영희야, 이런 건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법적으로 대응해야 해. 그날 밤 영희는 남편 영정 앞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나를 완전히 속였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말순이의 조언을 듣고 영희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진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죠. 몇 번을 걸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희는 직접 진수가 사는 아파트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1시간을 버스로 달려 도착한 아파트 앞에서 영희는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진수야, 엄마야. 문 열어. 어머니. 진수 씨 지금 없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진수 있다는 거 나도 알아. 당장 문 열어. 정말 없어요, 어머니. 그럼 내가 여기서 밤새 기다릴 테니까 그렇게 알아. 영희는 아파트 로비 의자에 앉았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걱정스럽게 다가왔죠. 어머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2시간이 지나자 진수가 조심스럽게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얼굴은 초췌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죠. 엄마, 진수야. 영희는 일어나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안쓰러운 마음도 들었죠. 엄마,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그 말로 끝이야? 엄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너 나한테 거짓말했잖아.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억 원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3천만 원이었다며. 어떻게 된 거야? 진수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진수야, 엄마한테 말해봐. 도대체 뭘 한 거야? 엄마, 저 도박을 했어요. 뭐라고? 영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도박? 네가 도박을? 카지노에서 돈을 많이 잃었어요. 은행에서 대출받은 걸 다 잃고 나중에는 사채를 2천만 원 썼어요. 결국 돈 다 잃고 나니까 사채업자가 계속 압박을 하고 한 달 만에 이자가 1,000만 원이 붙어서 3천만 원을 빨리 갚아야 했어요. 진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럼 투자 사기 당했다는 건 거짓말이야? 그것도 있었어요. 하지만 더 큰 건 도박이었어요. 영희는 현실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키운 아들이 이런 사람이었다니요. 진수야. 그럼 집을 담보로 맡긴다는 것도 처음부터 거짓말이었어? 아니에요, 엄마. 처음에는 정말 담보로 해서 사채 빚 3천만 원만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매매가 된 거야? 장모님이 담보로는 위험하다고 하면서 아예 사겠다고 하더라고요. 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그냥 동의한 거야? 네 엄마 집을? 엄마, 저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안 그러면 진짜 큰일 날 뻔했거든요. 큰일? 나한테는 큰일이 아니야. 영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로비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쳐다봤죠. 엄마, 조용히 얘기해요. 사람들이 다 봐요. 사람들이 보면 어때? 네가 한 짓을 다 말해줄까? 엄마. 진수야,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일주일 후에 집에서 나가라는데. 엄마, 저희가 방을 하나 구해드릴게요. 방? 이게 지금 방 하나로 해결될 문제야? 영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제가 다시 돈을 벌어서 꼭 집을 되찾아 드릴게요. 언제? 몇 년 후에? 몇 년? 걸릴 수도 있어요. 진수의 대답에 영희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진수야,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진수가 고개를 숙였지만 영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되는 일이야? 네가 내 집을 팔아먹었는데. 팔아먹은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선물한 거야? 영희가 소리치자 진수는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엄마, 저도 어쩔 수 없었다고요. 어쩔 수 없었다고? 3억 하는 집을 3천만 원 받고 넘겨준 게 말이나 되니? 엄마, 너 도박은 어떻게 하게 된 거야? 누가 시켜서 도박을 했어? 진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희는 이런 아들이 한심했죠. 진수야, 너 이제 내 아들 아니야. 엄마, 내가 평생 키운 아들이 이런 짓을 할 줄은 몰랐어. 영희가 돌아서려고 하자
진수가 붙잡았습니다. 엄마, 제발. 저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 이미 네가 나를 포기했잖아. 엄마, 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해서 뭐가 달라져? 내 집이 돌아와? 진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영희는 아들의 손을 뿌리치고 아파트를 나왔죠.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영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른 승객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집에 도착하니 말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희야, 어떻게 됐어? 언니, 우리 진수가 도박을 했대요. 뭐라고? 말순이도 깜짝 놀랐습니다. 투자 사기는 핑계였고 실제로는 도박으로 돈을 날린 거래요. 이런 미친놈. 그럼 집은 어떻게 된 거야? 수진이 엄마가 처음부터 노린 것 같아요. 진수를 이용해서. 진짜 급한 돈은 사채 빚 3천만 원이었대요. 처음에 2천만 원을 빌렸다는데 한 달 만에 이자가 1,000만 원이 붙어서 거기다 사채업자들이 협박하니까 돈만 막으려고 했다는데. 아유. 영희가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자 말순이의 얼굴이 심각해졌습니다. 영희야, 이건 사기야. 명백한 사기라고. 사기래도 이미 등기까지 넘어갔는데 어떻게 해요? 변호사한테 가봐야 해.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야. 변호사요? 돈도 없는데요. 무료 법률 상담이 있어. 내가 아는 사람한테 물어볼게. 그날 저녁 영희는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며칠 후면 이 모든 것과 이별해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죠. 거실 한쪽에 있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나 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이정옥과 수진이 또 찾아온 것이었죠. 사돈, 안녕하세요. 이정옥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정중함이 많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뭘 더 하러 왔어요? 짐 정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하러 왔어요. 아직 며칠 남았잖아요. 그래도 미리 알아봐야 하지 않겠어요? 수진이 집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가구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구요? 새 집주인이 들어올 텐데 가구를 다 가져가실 건가요? 영희는 깨달았습니다. 가구를 가져갈 곳도 없다는 것을 말이죠. 가구까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건 사돈이 알아서 하실 일이죠. 이정옥이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냉정하시네요. 감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두 사람이 돌아간 후 영희는 더욱 절망스러웠습니다. 집뿐만 아니라 평생 모은 가구들까지 잃게 될 상황이었거든요. 그날 밤 영희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졌죠. 과연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말순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영희야, 무료 법률 상담 받을 수 있는 곳 알아냈어. 오늘 오후에 가보자. 정말요, 언니? 응, 우리 동네 법무사님이 소개해 주셨어. 이런 사기 사건 많이 다뤄보신 분이래. 영희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오후 2시 두 사람은 시내 법률 상담소로 향했죠. 김영희님 맞으시죠? 안녕하세요. 박철수 변호사입니다. 중년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변호사가 영희를 맞이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완전히 속았어요. 도와주세요. 영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죠.
일단 서류부터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혹시 계약서 가져오셨나요? 네, 여기 있어요. 그런데 그날 며느리가 저한테 분명 은행 대출 서류라고 했었거든요. 저도 글씨는 잘 안 보였지만 은행 이름이 써 있던 건 확실히 본 것 같은데 영희가 가져온 서류를 변호사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상하네요. 뭐가 이상한가요? 여기 글씨 필체가 다른 것 같은데요. 이건 어머님이 직접 쓰신 게 맞나요? 변호사가 서류의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도장만 찍었는데요. 서명은 안 했어요. 그럼 이 글씨는 누가 쓴 거죠? 글쎄요. 수진이가 대신 썼나? 위임장 없이 대리로 계약을 했다면 이건 무효입니다. 변호사의 말에 영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효라고요? 네. 그리고 여기 도장은 어머님 도장이 맞나요? 변호사가 확대경으로 도장 자국을 자세히 봤습니다. 제 도장 같은데. 아, 잠깐만요. 영희가 가방에서 자신의 도장을 꺼냈습니다. 변호사가 비교해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확실히 다르네요.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건 테두리가 미세하게 깨져 있는데 이건 새로 도장을 만들어서 찍은 것 같아요. 이것도 위조입니다. 정말요? 네, 이 정도면 충분히 사기 혐의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말순이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그럼 집을 되찾을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걸려요. 얼마나 걸리나요? 빠르면 몇 개월, 길면 1년 정도요. 영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어디서 살아요? 일단 가처분 신청을 해서 집에서 나가지 않도록 해볼 수 있어요. 가처분이요? 법원에서 임시로 현상 유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소송이 끝날 때까지 어머님이 집에 계실 수 있게 하는 거죠. 영희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럼 이번 주까지 나가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서류를 준비해서 내일 아침 일찍 법원에 신청해 보겠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희의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언니, 정말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 다행이야. 위조까지 했다니 정말 나쁜 것들이야. 집에 도착하니 또다시 이정옥과 수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남자 한 명도 함께 있었죠. 사돈 어머님 오셨네요. 이정옥의 태도가 더욱 당당해져 있었습니다. 이분은 새로 이사 올 집주인이에요. 집주인? 영희는 당황했습니다. 네, 저희가 이 집을 임대로 내놓기로 했거든요. 아직 일주일도 안 지났는데 벌써요? 미리 계약해 두는 게 좋으니까요. 새로운 집주인이라는 남자가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구조가 괜찮네요. 언제 들어올 수 있나요? 이번 주말이면 비울 예정입니다.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영희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아직 제가 나가지도 않았는데 무슨 소리예요? 사돈, 약속한 시간 지켜주세요. 약속? 나는 그런 약속 한 적 없어요. 그럼 강제로 나가시게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정옥이 협박조로 말했습니다. 강제로? 어떻게요? 법적으로 방법이 있어요. 그때 영희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요? 좋아요. 저도 법적으로 대응하겠어요. 뭐라고요? 이정옥과 수진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했어요. 당신들이 저지른 일이 사기라고 하더라고요. 사기?
무슨 소리예요? 서명 위조, 도장 위조 다 증거가 있어요. 영희의 말에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수진아, 네가 내 글씨를 위조했지? 도장도 가짜로 만들었고? 저는 그런 거 몰라요. 수진이 버둥거렸습니다. 몰라. 그럼 누가 했어? 네 엄마가 했니? 이정옥이 끼어들었습니다. 사돈어른, 증거가 확실한가요? 확실하죠. 변호사님이 직접 확인하셨어요. 그럼 우리도 변호사와 상의해 봐야겠네요. 이정옥의 목소리에서 당황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러세요. 그리고 내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두세요. 가처분? 소송이 끝날 때까지 제가 이 집에 계속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하는 거예요. 세 사람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사돈어른, 괜한 일 벌이지 마세요. 괜한 일? 내 집을 되찾는 게 괜한 일이에요? 3천만 원으로 내 집을 빼앗고도 참 뻔뻔하네요.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소송하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려요. 상관없어요. 끝까지 싸울 거니까요. 영희의 단호한 말에 이정옥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돈, 이미 끝난 일인데 왜 이렇게 고집 부리세요? 끝난 일? 사기로 빼앗은 집을 되찾는 게 고집 부리는 거예요? 사기라고 하는데 증거가 있어요?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법정에서 보죠. 이정옥이 화를 내며 일어났습니다. 좋아요. 법정에서 봅시다. 영희도 지지 않고 맞섰습니다. 세 사람이 나간 후 말순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영희야, 괜찮겠어? 저 사람들 보통이 아니야. 언니, 저도 이제 물러설 수 없어요. 끝까지 싸울 거예요. 그래, 옳은 일이야. 내가 도와줄게. 그날 밤 영희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비록 앞으로 힘든 싸움이 기다리고 있지만 포기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죠. 다음 날 아침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가처분 신청 접수됐습니다. 일주일 정도 후에 결과 나올 예정이에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영희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된 것이었죠.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비쳤습니다. 매화나무 가지에 새싹이 돋기 시작했죠. 영희는 새로운 희망을 느꼈습니다. 일주일 후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영희에게 유리한 결과였죠. 소송이 끝날 때까지 집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머님, 축하드려요. 1차 승리네요. 박철수 변호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변호사님. 이제 마음이 좀 놓여요. 영희는 오랜만에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소송은 이제 시작이에요. 상대방도 변호사를 선임했더라고요. 그래요? 김민석 변호사라는 분이에요. 이런 사건 경험이 많은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영희는 긴장했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니 말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희야, 어떻게 됐어? 일단 이겼어요, 언니. 계속 집에 살 수 있대요. 정말 다행이야. 말순이가 영희의 손을 잡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정옥 씨가 아까 왔다 갔어. 얼굴이 새파래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법원 결정 알고 있냐고 묻더니 화를 내면서 갔어. 그날 저녁 예상대로
이정옥과 수진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변호사도 함께였죠. 김영희 씨, 안녕하세요. 김민석 변호사입니다. 새로 온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가처분 결정 나온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어요. 영희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임시 결정일 뿐입니다. 본 소송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김민석 변호사가 협박조로 말했습니다. 상관없어요. 저도 변호사가 있으니까요. 어머님께서 주장하시는 위조건은 증명하기 어려울 거예요. 증명하기 어렵다고요? 네, 가족 간의 일이라 대리 서명이나 도장 사용은 흔한 일이거든요. 변호사의 말에 영희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제 허락 없이 한 거잖아요. 그걸 증명하는 게 어려운 거죠. 이정옥이 끼어들었습니다. 사돈어른, 아직 늦지 않았어요. 원만하게 해결해봐요. 원만하게요? 네, 저희가 사돈어른께 위로금을 드리죠. 3천만 원 정도면 어떨까요? 영희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위로금? 내 집값이 3천만 원이에요? 집값은 저희가 이미 지불했잖아요. 추가로 드리는 거예요. 지불했다고요? 언제요? 사채 빚 갚아준 게 대금이죠. 김민석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충분한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3천만 원으로 3억 넘는 집을 산다고요?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이니까요. 영희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 계약서가 사기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건 어머님 추정일 뿐이에요.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돈, 소송하면 몇 년 걸려요. 그동안 스트레스 받으실 거고요. 이정옥이 회유했습니다. 나이도 있으시니까 건강 챙기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건강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영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세 사람이 나간 후 영희는 박철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상대방 변호사가 위조 증명이 어렵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에게 충분한 증거가 있어요. 어떤 증거요? 필적 감정 결과와 도장 진위 확인서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발견한 게 있어요. 뭔가요? 계약서 작성 일자가 조작되었어요. 일자요? 네, 실제로는 어머님이 도장 찍기 전에 미리 만들어진 서류예요. 영희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성이 높아요. 한 달 후 첫 번째 법정 공판이 열렸습니다. 영희는 말순과 함께 법원에 갔죠. 영희야, 떨지 마. 우리가 옳은 일 하는 거야. 네, 언니. 끝까지 싸울 거예요. 법정에서 이정옥과 수진을 마주봤을 때 영희는 당당했습니다. 증인 김영희 씨, 선서해 주세요. 영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선서했습니다. 저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말하겠습니다. 박철수 변호사가 질문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 찍으실 때 내용을 정확히 알고 하신 건가요? 아니요. 은행에 담보 들어가는 거라고 해서 도장만 찍었어요. 그럼 매매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말씀이시죠? 네, 전혀 몰랐어요. 상대방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읽어보셨을 텐데요. 글자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였어요. 그리고 분명 은행 마크가 있었어요. 그럼 읽지 않고 도장을 찍으신 건가요? 며느리가 설명해 줬거든요. 무엇이라고 설명했나요?
은행에 담보 들어가는 서류라고 했어요.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증인께서는 서명을 직접 하셨나요? 아니요. 도장만 찍었어요. 그럼 여기 계약서에 주소와 서명은 누가 한 건가요? 박철수 변호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재판장님, 필적 감정 결과서를 제출합니다. 감정 결과는 증인의 필체와 완전히 다릅니다. 위조된 것이 확실합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이정옥과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또한 도장도 위조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실제 김영희 씨가 가지고 있는 도장은 테두리 부분이 미세하게 깨져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찍힌 도장은 테두리가 모두 진하게 나와 있습니다. 변호사가 추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이해 있습니다. 가족 간에는 대리 서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본인 동의 없이 한 것은 위조입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증거가 명확해 보입니다. 다음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진술을 듣겠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영희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변호사님, 잘 된 것 같죠? 네, 상당히 유리해요. 상대방이 반박할 증거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한 달 후 두 번째 공판에서 이정옥과 수진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증인 이정옥 씨, 서명과 도장을 위조한 사실을 인정하시나요? 박철수 변호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저는 사위를 도와주려고 한 거예요. 사위를 도와준다고 위조를 했다는 말씀인가요? 워낙 급한 상황이어서 이정옥이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그럼 위조 사실을 인정하시는 건가요? 저는 이정옥이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장이 최종 선고를 내렸습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명백한 사기입니다. 소유권 이전은 무효이며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합니다. 법정에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영희는 눈물을 흘렸죠. 감사합니다, 재판장님. 영희는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집을 되찾은 것이었죠. 법원 판결이 내려진 지 일주일 후, 영희는 마침내 집의 소유권을 되찾았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다시 자신의 이름이 올라간 것을 확인했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죠. 여보, 우리 집 지켜냈어요. 영희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눈물을 흘렸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죠. 마당에 나가 매화나무를 바라봤습니다. 봄이 되면서 하얀 꽃봉 오리들이 하나둘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시련의 겨울을 견뎌낸 나무가 다시 생명력을 되찾은 것처럼 영희도 새로운 희망을 느끼고 있었죠. 영희야. 담장 너머로 말순 씨의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고마워요. 언니가 없었으면 포기했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말순 씨는 영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런데 진수는 어떻게 할 거야? 영희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습니다. 아들과는 아직 연락이 닿지 않았거든요. 모르겠어요. 아직 연락도 안 되고. 그래도 네 아들인데. 언젠가는 만나야지. 그날 오후 영희가 집에서 쉬고 있을 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진수가 서 있었죠. 많이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진수야. 영희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안쓰럽기도 했죠. 엄마,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와. 거실에 앉은 진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엄마께서 승소하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래, 다행히 집은 지켰다. 엄마, 저 진짜 반성하고 있어요.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반성? 도박은 끊었어? 네, 완전히 끊었어요. 상담도 받고 있고요. 영희는 아들을 자세히 봤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말라 있었지만 눈빛만은 예전보다 맑아 보였죠. 수진이는 이혼했어요. 이혼? 영희는 놀랐습니다. 판결 나고 나서 수진이가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동의했어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었거든요. 진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새로 시작? 네, 도박도 끊었고 새 직장도 구했어요. 영희는 아들의 말을 믿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진수야, 너 이제 45이야. 몇 번째 새 시작이야? 엄마, 이번에는 정말 달라요. 뭐가 달라? 엄마를 잃을 뻔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진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저 때문에 집까지 잃을 뻔했는데 정말 죄송해요. 영희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들을 용서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진수야, 엄마는 너를 믿고 싶어. 하지만 너무 많이 실망했어. 알아요, 엄마. 저도 저 자신이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살려고요. 엄마께 다시 인정받을 때까지요. 영희는 아들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진수야, 마지막 기회야. 네, 엄마. 다시 한 번만 더 실망시키면 정말 끝이야.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진수가 깊게 절했습니다. 엄마,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뭔데? 가끔 집에 와도 될까요? 밥이라도 같이 먹고 싶어요. 영희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네. 일주일에 한 번만. 그것도 내가 정말 달라졌다는 걸 보여줄 때까지만. 감사해요, 엄마. 그날 저녁 영희는 오랜만에 아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예전처럼 화기애애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가족의 온기를 느낄 수 있었죠. 엄마, 정말 맛있어요. 그래. 오랜만에 해서 걱정했는데. 역시 엄마 밥이 최고예요. 진수가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진수야,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개인 워크아웃 신청했어요. 이제 열심히 일해서 돈도 잘 갚아나가고 돈도 모을 거예요. 그리고 엄마께 용돈도 드리고 싶고요. 용돈은 됐고 네가 바르게 사는 게 최고야. 네, 엄마. 꼭 그렇게 살게요. 며칠 후 박철수 변호사가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어머님, 모든 절차가 끝났어요. 이정옥 씨와 최수진 씨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고요. 정말 감사했어요, 변호사님.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변호사님 덕분에 집을 지킬 수 있었어요. 어머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변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조심하겠어요. 변호사가 떠난 후 영희는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았죠. 저녁이 되자 말순 씨가 막걸리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영희야, 오늘은 축하주를 마셔야지. 좋아요, 언니.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막걸리 잔을 기울였습니다. 영희야, 정말 잘 싸웠어.
언니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야. 네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래도 혼자였으면 못했을 거예요. 영희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평화롭게 살 수 있겠네. 그러게요. 이제 정말 안심이에요. 그날 밤 영희는 남편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우리 집 지켜냈어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자상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진수도 정말 반성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믿어봐야겠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매화나무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얀 매화꽃들이 환하게 피어나 있었죠. 여보, 봄이 왔어요. 우리에게도 새로운 봄이 온 것 같아요. 영희는 평온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영희는 마당에 나가 매화나무에 물을 주었습니다. 꽃들이 더욱 싱그럽게 피어 있었죠. 정말 예쁘네. 이웃에서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돌아온 것이었죠. 영희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봄바람이 상쾌했습니다. 시련을 이겨낸 후의 일상은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죠.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집에서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겠다고 말이죠.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응원의 댓글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웃는 하루 보내세요.